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센트럴 모텍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3081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1시 4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센트럴 모텍은 0.3%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참고 영상으로만 항상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구동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산을 해서 이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대표적인 이 자동차 부품으로는 구동 부분에 있어서는 샤프트 어셈블리 아웃풋이라는 부품이 있겠고요. 알루미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컨트롤 암이라고 하는 이 서스펜션의 구성품을 또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 볼 스크류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전동 액추에이터 시스템에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화시켜주는 이런 이제 동력 전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알루미늄 부품에서 이런 컨트롤 암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테슬라나 현대 기아차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런 컨트롤 암이나 이런 부분들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 경량화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암에 대해서 부품을 현대기아차나 테슬라에 독점 공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대표적인 또 테슬라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올라갈 때 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센트럴 모텍의 이 볼 스크류 부분, 이 부분들이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현대차가 만들어낸 아이오닉 5에 공급이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아이오닉 5에 이 회사가 만들어낸 볼 스크류가 공급이 된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전기차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볼 스크류도 공급을 하고, 그다음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의 또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루시드 모터스, 여기에도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후에 루시드 모터스가 또 상장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수혜주 찾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 그랬을 때 대표적인 수혜주가 센트럴 모텍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이 루시드 모터스가 조만간에 이제 미국 시장 나스닥에 상장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조만간에 이 회사가 만들어낸 전기차가 양산에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막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대항마로 손꼽히는 루시드가 뭐 26조 원의 미 증시의 우회 상장을 뭐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상장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신차, 이런 이제 전기차도 곧 양산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면서 전기차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고 있는 센트럴 모텍이 또 하나의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솔직히 뭔가 이런 그 전기차 관련주들은 대체적으로 성장주라고 봐야 되잖아요. 성장주라고 볼 수밖에 없고, 뭐 경기 민감주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은 좀 어렵고, 앞으로 성장성이 좀 뛰어난 산업이 되겠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현재 주가가 먼저 좀 선반영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미래에 이제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려면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미래의 기대치를 현재에서 좀 선반영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에 막 와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뒤로가 올해 이제 넘어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전반적으로 이런 매출과 이익 성장세가 도드라지게 좀 보여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자동차 업종들의 평균 PR이 적어도 20배는 쳐주는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20배 뭐 많게는 30배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랬을 때 뭐 결코 뭐 비싸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뭐 루시드 모터스의 나스닥 상장이나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거나, 또는 뭐 테슬라향
아니면 뭐 포드, 아니면은 뭐 현대기아차 팔, 또 뭔가 이제 전기차 부품 공급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또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현재는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동안에 역추세에 있었죠. 역배열 좀 하락 추세에 있다가 좀 이 종목은 좀 늦게 반응이 나왔어요. 테슬라 관련주가 작년에 이제 뭐 한참 막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이건 작년 연말에서야 이제 겨우 한번 상승을 좀 들어줬고요. 대신에 이 상승에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됐고 이 상승을 통해서 역추세에 있던 흐름을 정배열로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밀리지 않고요. 어느 정도 일정한 하나의 박스권 흐름 속에서 올라갈 때만 거래량을 터쳐주고 떨어질 때는 거래량을 감소시키고 올라갈 때만 거래량을 터쳐주고 떨어질 때는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상당히 이상적인 수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거래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센트럴 모텍의 시가총액이 3천억도 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 기관들이 뭔가 좀 잡아가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시총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적으로 뭐 외인들 산다, 투신들이 산다,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상한가나 이런 부분들을 가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주는 거는 이 종목에 누군가의 주체가 또 따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호재성 이슈가 붙어서 갔겠지만 상한가를 유지시키고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다는 거는 외인들 기관들이 아닌 또 다른 주체가 이 종목에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한 3주 가량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방향성을 좀 돌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는데 한 3만원대는 조금 못 미치는 한 29,500원 내지 한 28,500원 정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의 기술적인 지금 단기적인 저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뭔가 다양한 이슈가 있죠. 뭐 거기서 이제 뭐 반등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 1차적으로는 한 35,000원 정도? 1차적으로는 35,000원 정도가 단기적인 좀 저항대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호재나 뉴스가 붙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때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 갭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거래가 되지 않은 공간이 있는데 이 갭을 메워주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올려준다라고 했을 때 한 4만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인데 아래로는 한 29,500원, 28,500원 정도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요. 위로는 1차적으로 35,000원, 2차적으로는 4만원 정도를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뭐 루시드 모터스, 뭐 이런 이제 뭐 상장에 대한 이야기들 좀 더 구체화되거나 가시화됐을 때 결국에 이 종목이 또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나스닥 상장 관련주들 찾기 난립니다. 예, 뭐 루시드도 있겠지만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마켓컬리, 쿠팡, 뭐 죄다 뭐 그냥 다 나스닥 상장 기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하나의 테마가 또 만들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상장에 미국 그 루시드 모터스가 이제 또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거기서 또 수혜주 찾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표적인 수혜주가 센트럴 모텍이 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 29,500원과 28,500원을 저점으로 해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35,000원과 4만원 정도에서 부분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5일선 위에 지금 시세가 형성되면서 단기 상방을 좀 지향하고 있는데 이 흐름대로 계속해서 그냥 슈팅을 줄지 아니면 한 번 정도 다시 좀 눌렀다가 뭐 이렇게 좀 저점을 한 번 더 다지고 갈지에 따라서 내려오게 된다면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이대로 간다면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올라갈 때 좀 부분적으로 대응을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센트럴 모텍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보세요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 여기에서 이제 간략하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설명들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실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많으면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